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핵물질을 쓰는데 얼마나 많은 핵물질이 있고 그다음에 탄두는 얼마 정도 되겠냐. 플루토늄은 이제 원자로가 노출됐기 때문에 뭐 한 50kg 정도 남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고농축우라늄은 이게 워낙 변수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언제부터 농축 성공했느냐. 그다음에 그동안 생산한 그 원심 분리기 수량은 얼마냐. 그다음에 개량량은 없겠느냐. 그래서 전문가들 엄청난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저 이거 통일연구원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 제가 보고서를 써줬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 이제 공개가 될 것인데, 거기는 다음 내용들 일부 쓴 겁니다. 저는 생각을 하기를 2000년대 초반에 아주 기본형의 캐스케이드를 하나 정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2000년대 중반이 들어와가지고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해가지고 수량을 한 4,000개 정도로 늘릴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영변에서도 이제 좀 시작을 했다. 그 다음에 해커 박사한테 공개했을 때는 벌써 강선에 별도의 공장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 수량을 늘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한 10,000개에서 12,000개 정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이상으로 되면은 기존의 원심 분리기에서 이제 그 노후가 된 것들이 나타나고 개량형 수요가 나오고, 그래서 수량을 무조건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성능 개량 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산출해 보면 한 2,800kg 정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좀 높은 수준으로 했을 적에 미국의 이제 울브라이트 같은 경우가 한 1,700kg 정도 얘기를 하고, 1,750kg 중간 값으로, 그 사람은 이제 위아래로 했는데 위 값은 내 거만큼 되고 아래 값은 이제 저보다 더 작고 해서 중간 값을 내고, 해커 박사는 약간 낮고, 우리나라에서 뭐 카이다 이런 쪽에서는 뭐 3,000kg, 4,000kg 뭐 이렇게 식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엔 좀 너무 높은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탄두 수량이 어떤 되겠냐. 플루토늄은 아마 특수목적 원자탄을 쓸 것이다. 그거는 워낙 성능이 좋기 때문에 수소탄 만들 때 아니면은 고성능 그 소형 전술핵 쪽에 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농축우라늄 생산량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그것도 기술 수준에 따라서 뭐 기술 수준이 좋을 때는 10kg 이하만 써도 원자탄이 되고, 아닐 때는 한 10kg 정도 쓰는데 저는 한 20kg 정도로 계산하고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이 정도의 수량이 되지 않을까. 그럼 많으면 한 122개, 적으면 한 97개 정도. 이거보다 좀 낮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투발수단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그래서 실전 배치한 건 한 50개 정도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50에서 100개 정도 되지 않겠느냐. 벌써 한 200개 넘어갔다는 사람도 있고, 뭐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이거는 북한의 투발수단 수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뭐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공개한 화산 31, 저게 좀 문제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작게 만들었을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작게 만드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소형화 방법. 투포인트 리니어 그 기폭장치를 개량을 한 것이다. 그 다음에 폭약도 고성능 폭약을 썼겠느냐. 그 다음에 핵물질이 여기서 핵융합 물질 중수소나 삼중수를 좀 집어넣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작게 만들 수 있다는. 미국은 이렇게 작게 만드는 건 다 이런 방법을 썼어요. 그러나 북한 같은 경우에 과연 이런 기폭장치를 개발을 했겠느냐. 특별히 중수소나 삼중수소를 여기다 썼겠느냐. 중수소 말고 삼중수소를 생산해서 썼겠느냐. 북한이 삼중수소 생산량이 굉장히 적어요. 오베가토 원자로에 만드는데, 이것도 미국 사람들은 그걸로 1년에 한 100g 정도 만들 수 있을 것인데, 우리 원자력 연구소에서 계산해 보니까 한 6g, 7g, 10g 이하를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우리 국방부 쪽에서 군인이 계산했는데 한 20g 정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얘기했잖아요. 1년에 20g, 저게 폭탄 하나에 저게 한 10g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폭탄 하나 만드는데 1년, 그 다음에 12년 지나면 절반으로 줄어든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장용기 어렵고 취급도 어렵고, 북한의 미사일 부대는 주한미군과 우리나라의 집중적인 감시하에 있기 때문에 가스 집어넣는 저 절차, 그 다음에 저런 복잡한 환경에 노출이 되게 되면 군인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소련처럼 리튬6로 갔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요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설계를 했을 것이다. 좀 이 정도로 소용할 때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됐을 것이다. 그래서 뭐냐? 핵실험이 필요하다. 핵실험을 해야 된다. 요거는 핵실험을 안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두 번째로 뒤에 기폭장치, 투발수단, 미사일 종류 8가지를 쭉 나열해놨어요. 그냥 뒤에 끝 보니까 탄도미사일도 있고, 초대경 방사포도 있고, 순항미사일도 있고, 어뢰도 있고, SLBM도 있어요. 그렇게 다양한 투발수단에다가 똑같은 그 탄두를 집어넣은 사례가 없어요. 미국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그거 다른 거잖아요. 우선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속도가 차이 나면 뭐가 달라집니까? 안에 탄두에 가해지는 가속도가 달라집니다. 충격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기동 특성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런 특성들을 무시하고 극단적으로 저렇게 표준화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투발수단 미사일의 성능에 제약이 가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탄두에 맞춰지기, 지나치게 표준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탄두들은 전부 다 탄두 탄체 일체형입니다. 뒤에 있는 것들 전부 다 그래요. 탄두가 분리되는 미사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8개가 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탄두의 부품 일부분을 탄체 쪽으로 분산시킬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속도가 좀 느리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러면은 저게 진정한 표준화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나 ICBM 이런 쪽에는 탄두 분리형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다른 탄두를 또 개발해야 되느냐 아니면 변종을 개발해야 되느냐 개량을 개발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 저거는 핵실험이 필요하다. 틀림없이 앞으로 탄두 탄체 분리형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투발수단 다양 너 극단적인 표준화도 좀 세분화해가지고 투발수단도 세분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핵실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화산 31은 신뢰성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핵실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성공하면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수소탄도 작은 걸 실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수소탄 이것도 하기 위해서도 또 핵실험을 할 것이다. 만약에 삼중수를 썼을 것이라면 썼다면은 삼중수를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또 핵실험을 해야 된다. 중국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는 건 삼중수를 쓰게 되니까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된다. 예측을 할 수가 없다. 시뮬레이션 할 수가 없다. 기체. 그래서 핵실험을 해야 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레이저 핵융합 장치라는 게 있어요. 핵융합이 지상에서는 모사가 안 되는데 핵실험만 해야만 되는데 레이저 핵융합 장치라는 것이 있어요. 축전기로 이제 그 전기를 축적을 했다가 순간적으로 방전을 해가지고 여기서 그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어서 그 거울로 반사경으로 반사를 해가지고 한 점에다가 이 안에 한 점에 작은 점에다가 모세이건 같은 데다가 핵융합 물질을 집어넣습니다. 거기다가 순간적으로 조사를 하면 온도가 1000만 도, 2000만 도 올라갑니다. 핵융합 조건이 됩니다. 부분적인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그런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 실험 설비 우리나라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하나 사용하던 걸 갖다가 북한에 줬습니다. 북한에 저게 있어요. 저거 핵융합 그 실험할 때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북한의 핵융합 발표했을 적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터무니없다. 우리는 국가핵융합연구소에서 하는 ITR, 전자장으로 바꾸는, 가두는 이런 핵융합 장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만 생각하고 북한에 그런 설비가 없는데 그렇게 했지만은 중국은 이놈들이 지멋대로 핵융합 실험을 하고 조선을 격렬하게 비난했거든요. 왜 비난했겠습니까? 자기 장치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준 걸로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탄두 성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기술적인 성능을 전술적인 성능이라고 그러죠. 탄두 성능, 기술적인 성능이라고. 그다음에 위력 얼마나 크냐. 그 다음에 미사일의 사거리가 정확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발사 준비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투발사의 다양화가 돼서 얼마나 운영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거리와 정확도 지금 계속해서 ICBM 쪽으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고체 쪽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발사 준비 시간이 대폭 단축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은밀성을 갖추기 위해서 SLBM을 호수에서도 발사하고 기차에서도 발사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상대국의 방어를 돌파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일반적인 전술적인 성능에 들어갑니다. 다만 투발수단으로 넘어가면 경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미국 사례를 들어보면 핵탄두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전체 중에서 한 20% 이하. 나머지는 다 투발수단입니다. 핵잠수함, 장거리 전략 폭격기, ICBM 엄청나게 경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다 가지고 있죠. 다 성능이 좋죠. 소련 보십시오. 핵잠수함 취약하죠. 그 ICBM은 상당히 발달해 있다고 하지만 장거리 폭격기 취약하죠. 중국도 마찬가지죠. 북한은 미사일 쪽이죠. 핵잠수함 아직 못 만들고 있고 장거리 폭격기는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투발수단을 개발해 나간다는 것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그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국가적 경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북한이 2013년에 핵무력 병진 건설을 한 다음에 국가 경제가 상당히 피폐해져가지고 2006년도 16년부터 시작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실패하고 다시 지금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도 지금 제대로 안 들어갑니다.